형은 나보다 5살이 많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일의 절반을 형이 짊어졌다. 어머니는 밖에서 돈을 벌었고 형은 집안을 지켰다. 내가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 달려가던 것도 형이었고 밤에 무서워 울 때 아무 말 없이 옆에 누워주던 것도 형이었다. 형은 말수가 적었다. 무뚝뚝하고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 옆에 있으면 편안했다. 형은 공부를 잘했지만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꾸지 못했다. 책상 대신 공사장에서 일했고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다. 꿈이라는 게 얼마나 멀고도 조용히 꺾일 수 있는지를 알게 됐다. 내가 20살에 가게를 차릴 수 있었던 건 형이 벌어다준 푼돈을 모아준 어머니 덕분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내게 이걸로 장사해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지만 내 손에 쥐어준 봉투 하나가 내 인생의 시작이 되었다. 그 가게를 운영하며 처음 느낀 건 사람이 주는 기운이었다. 장사가 잘 될 때보다 어떤 손님이 나를 향해 웃어줄 때 더 뜻했다. 한 노부부가 매주 같은 요일에 와서 연필 한 자루와 사탕 2개를 사갔다. 나는 그분들이 왜 꼭 그렇게 사가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알았다. 그 사탕은 병원에 누워있는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그런 작고 조용한 사연들이 내 가게 안에는 자주 머물렀다. 그때의 눈빛 하나, 인사 한마디는 지금까지 내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채우고 있다. 장사를 오래 하다 보면 배신도 있고 손해도 있다. 믿었던 거래처가 돈을 떼먹고 사라진 일도 있었다. 급하게 맞춘 납품이 5배송돼 밤늦게까지 새로 포장하느라 허리를 펴지 못했던 날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모든 일을 지나고 나면 기억나는 건 그 와중에도 도와준 사람이었다. 가끔은 장사보다 사람이 더 힘들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지나가는 비난에 며칠을 잠 못 이루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든 쉽게 화내지 않으려 했었다. 상대도 어딘가 아픈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이정직하게 하시네요였다. 나는 그 말이 늘 고마웠다. 나에겐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기술도 학벌도 배경도 없던 내가 붙잡을 수 있었던 건 그저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는 일이었다. 가게를 접은 후 처음엔 허전했다.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내가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이면 가게 문을 열고 밤이면 정산을 하던 내 몸은 갑자기 비는 시간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럴 때 손주들이 와서 나를 흔들어 깨우곤 했다. 함께 걷고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른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달라는 듯한 눈빛을 보면 문득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아이들은 지금의 세상이 당연한 줄 안다. 따뜻한 방, 넉넉한 밥, 필요할 때마다 사줄 수 있는 학용품.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견딤위에서 가능해진 건지 모른다. 이제도 나는 그 아이들이 지금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란다. 내가 겪은 시간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넘은 고개는 더 이상 오르막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이제 느리게 걷는다. 과거를 곱씹듯 천천히 하루를 보낸다. 손끝엔 여전히 가게의 기억이 남아있고 마음속엔 어머니의 손, 형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나를 지켜봐준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이 떠돈다. 가끔 밤이 되면 조용히 불을 끄고 창밖을 본다. 반쯤 접힌 커튼 사이로 작은 불빛들이 보인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예전 내 가게가 떠오르기도 한다. 나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를 살고 또 살았다.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괴로웠지만 결국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지금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인생이 뭐였냐고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냥 살아낸 거 묵묵히 조용히 마치 몫을 다한 삶이었다고 그걸로 충분했다고.